안녕하세요. 증시 날씨를 전해드리는 마켓 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날씨는 내륙은 열대야가 물러나며 잠시 쉬어가겠지만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증시 날씨도 실제 날씨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보합권에 머물며 반도체주는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등 흐린 날씨입니다. 반면 조선주는 개별 수주 소식과 한미정상회담 수익 기대감에 힘입어 어제의 흐림을 하루 만에 걷어내고 다시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보시면 오늘 조선주에는 맑은 햇살이 다시 하루 만에 들어온 모습인데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동시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하나그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라델피아 하나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 기자재 테마에서는 1승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대양전기공업과 STX 엔진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보시면 수소 관련주에도 맑은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와 동반 상승 중입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S퓨얼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LNG 관련주에도 파란 하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협력이 언급된 영향입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LNG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성광밴드, 한선 엔지니어링, 태광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에도 다시 햇살이 들어온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원전주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사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원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원전 업종 전반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주는 흐린 날씨 포착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뚜렷한 상승 동력을 보이지 못하며 약세 흐름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캐대원 열풍 속에서 낙수 효과로 상승했던 국내 엔터주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빅 아이돌들의 컴백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다시 햇살이 비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날씨도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날씨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 기업 범한퓨얼셀에 맑은 햇살 들어온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범한퓨얼셀은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며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고객사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특히 하나오션의 핵심 공급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 기대감 반영되며 맑은 날씨입니다. 이어서 오늘 쨍쨍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고바이오랩입니다. 오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핵심 비만 치료용 균주 KBL983의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요요 현상이나 소화 불량 같은 부작용 우려가 적고요. 또 경구 제형으로는 복용 편의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재 속에서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전반에도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27일 증시 날씨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미드망간 배터리 양산성 검증에 나섰다. 값싼 망간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배터리로 중국산 LFP를 대체할 차세대 저가형 배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기술은 선양국 한양대 교수팀이 개발해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됐다. 미드망간 배터리는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40에서 65% 높고 하이니켈 대비 30%에서 40%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가격은 LFP와 비슷하지만 성능과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LFP 수요가 급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고율 관세와 EU의 재활용 규제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는 LFP 의존을 줄이고 자체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드망간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에도 활용 가능하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낮아 미래 산업에 최적화된 한국 고유의 차세대 배터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주도 섹터는 조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이 나왔던 조선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재료에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틀 연속 강했던 로봇 섹터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가운데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망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특별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아침 개장 때부터 이제 현선물을 다 동시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살 때는 또 동시에 또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찌됐든 시장의 이제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3,200을 등락을 하면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무기력해졌다라고 투자자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딱히 매매하자니 매매할 것도 없고 매매하자니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또 급등했다 급락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면서 수익은 제대로 내기 어려운 돌이켜 보면 어제 잡았었으면 오늘 수익이 났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뭘 사야 내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빠지고 대표적인 게 로봇,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장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또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8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많이 또 출회됐다라는 또 뉴스도 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봄,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좀 실패했던 부분들, 급등주를 조급하게 따라갔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매물을 부르면서 시장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손이 나가지 않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주도 섹터를 좀 어떤 걸로 잡아가야 될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재료를 찾았던 만큼 오늘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고 있고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원팀으로 뛰어들었던 하나오션, 또 HD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규모는 최대 6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종 사업자는 내년 선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기대감 오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면서 관세라는 이 안개가 다소 거쳤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인하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완성차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 관세 영향이 좀 큰 상황입니다. 또 품목 관세가 언제 적용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상승 모멘텀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같이 이런 대장주들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새로운 재료가 없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도 좀 출회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캐나다발 소식이 좀 나오면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침에 조선주를 보셨던 분들은 급나게 살 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역시 조선주는 급락시마다 사야 되는 건가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오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만 하더라도 하나오션을 어제 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어제 사신 분 어제 종가에 사시지 않았다라면 하나오션이 지금 수익에서 손실 구간으로 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요. 하나오션만 갖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미포조선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어제 고민들은 뭐였을까요? 하나오션을 사야 돼 말아야 되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펀드의 청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결국 170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외국계 창구가 들어오는 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오션을 그래도 어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면 두산얼비티를 보셔야죠. 두산얼비티 같은 경우도 어제 130만 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오늘 결코 빨간불을 제대로 못 켜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났으면 어제 샀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조금 우리가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뉴스가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미포조선을 사신 분들은 성공하셨겠지만 하나오션을 샀던 분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그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세를 못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쌍봉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하락 조정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조선주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캐나다발 뉴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내년까지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내년까지 주가가 유지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어제 급락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소식에 목말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결정될 일을 주가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가가 움직임인데 향후 이것이 꾸준히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구려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들 내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흐름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하나오션 좀 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되는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장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 끝나고 한번 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어제 이제 개인이 200만 주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만약에 좀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나면 또 쌍봉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수급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재료가 없느냐? 재료는 있습니다. 오늘 막대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어떠한 재료가 나왔느냐? 필리조선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시면서 하나해운, 이건 미국 법인이죠. 하나해운이 필리조선소에 11척의 배를 수주를 했습니다. 드디어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1년에 한 척 1.5척 만드는 조선소에 11척을 수주를 줬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오늘 조금 음봉인 상태죠.
작은 음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면 어차피 11척을 수주를 줬다 하더라도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그다음에 이 좋은 소식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너무 먼 미래가 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지 혹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작년에 올해 뭐 할 것이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자는 거니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5배가 최근에 올 들어서만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다운 조정은 한번 나와야 될 때가 아니겠나. 어제보다는 조금 어제는 좀 약간의 보류 의견이었다라면 오늘은 일단 한번 차익을 좀 실현하고 보자 이런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포조선 같은 경우 일단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좀 나왔죠. 몇 가지 뉴스가 이제 겹쳤죠. 오늘 IBK 증권사에서 우리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산과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또 증권가의 이 얘기. 근데 이 얘기는 일주일 전 얘기인데 오늘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현대 미포조선이 상당히 오늘 주가 수준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내일 여기를 돌파하지 않았을 때는 현대 미포조선도 오늘 하루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군함을 건조를 한 경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좀 과도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살아있으면 조선주가 다 살아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차트가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추세를 좀 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라면 지금 현재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이격을 확 벌렸어요. 이격이라는 것은 봉과 이동평균 순간의 거리인데 이격을 확 벌린다 하면은 좁혀지는 가격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이거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중에 또다시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늘의 이렇게 가파른 양봉, 어제 음봉과 오늘 양봉이 단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주를 제가 여러분들 좀 방송 보시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라고 좀 들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신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들 지금 환호성을 치면서 어제 못 산 거를 후회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도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만 결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늘 긍정적인 재료에도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히 읽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대장주인 역시 하나오션 체크해봤고요. 그밖에 HD현대, 미포와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실적까지 반영되기에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전략 챙겨주셨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긴 했고 또 오늘장에서도 뭐 그래도 오름세 좀 보여주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품목 관세 언제 적용될지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장에서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관련해서 같이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수소는 오늘 또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들이긴 네. 하지만 원래 이제 수소 테마는 우리가 자동차 테마로 보니까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를 좀 낮추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26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어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에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260억 달러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관세 리스크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미국 내에 있어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가 단기 차트가 좀 살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또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수소 테마가 또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수소차가 올라가는 건가? 정부 정책에 대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증권가에서는 오늘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대장주인 핵심주가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잠수함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간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관련 테마주들이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확실히 오늘 장에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을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범한 퓨어셀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동차 얘기보다 범한 퓨어셀 얘기가 가장 궁금할 것 네. 같은데 범한 퓨어셀이 오늘 뭐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현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갭으로 떴어요. 갭으로 떠가지고 장중에 22% 갭으로 떴다가 29%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내년에 그 선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 수주가 되고 여기에 이제 선정된 이후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뻥 떴기 때문에 이런 건 참 매매하기 어렵죠.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뻥 떴을 때 매도를 좀 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따라 사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손실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주식, 그러니까 아무리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테마주가 갭으로 상승했을 때 따라 산다라는 것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범한 피어셀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이제 그동안에 범한 피어셀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익 구간이면 매도, 그다음에 오늘 따라 사셨던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측면 아직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를 좀 봐야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것을 자소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과 연결 재무제표로 재무제표상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에 이제 관세를 안 물고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자동차에 관세를 무는 거와 이렇게 믹싱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저는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NK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미코하고 NK 이 종목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죠. NK 같은 경우 지금 27%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죠. 범한 피어셀랑은 다르죠. 오히려 범한 피어셀을 보시고 NK나 미코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윗꼬리를 좀 안 달고 있죠. 이런 구간이다라면 내일 모레까지는 수익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워낙 시가총액이 작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탄력이 한번 붙으면 그 탄력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어서 NK를 한번 보자. 이건 뭐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좀 급등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NK의 경우에는 상승세 계속 지지해내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관망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는 좀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될까요? 일단 실적 앞두고서 좀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네. 실적이다라는 것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로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단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지 않나 아니면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나 그걸 예단한다라면 뭐 내일 실적 발표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겠죠. 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되냐면 결국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우리가 2분기 때 블랙웰에 대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됐을까.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H20에 대한 중국의 판매가 다시 재개된 부분들이 재고 약 1조 달러를 어떻게 소진했을까 이 부분인데 그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블랙웰이 2분기 때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섹터는 외국인들이 좀 기다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면 네.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전날 주문을 주기 때문에 다음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약간 판단하든지 별로 좋지 않으면 다음날 외국인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도 내일 정도에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확실히 블랙엘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망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하루 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트레이딩으로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7만 전자에 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은데 네.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7만 전자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낼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웨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수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슈퍼컴퓨터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반응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 25만 원, 우리가 24만 5천 원에 이제 바닥을 찍은 이후에 차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라고 본다라면 저는 내일 블랙웨어 실적이 잘 나오면 하이닉스는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30만 닉스까지의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 접근은 유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부품 단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4일 연속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외국계 창가가 잡히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잡힌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HBM과 관련해서 우리가 코미코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7만 전자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전망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으로 유효하다. 또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핫스탁에서 3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초 대한민국 조선업은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던 한국 조선업은 지금 중국의 3년 연속 수주량 1위를 내주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조선 수주 점유율은 52.5%, 한국은 30.8%, 건조 속도, 가격, 공급망에서 한국은 확실히 밀리고 있었다. 중국은 국영 조선소를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국가 보조금과 자재 내재화, 초대형 블록 모듈 생산으로 한국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단가를 만들어냈다. 수주전에서 한국은 번번이 밀렸고 많은 이들은 이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요즘 조선업밖에 잘 나가는 게 없다 이런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훌륭한데요. 사실은 23년도부터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에는 사실 거의 중국의 거의 독점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 심각한 정도의 수주 상황을 보였는데 돌파구가 열린 것은 한미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였다.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던 순간 한국은 방역 카드를 꺼냈다. 바로 마스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는 대신 한국은 관세 면제를 받는 전략적 제안이었다. 마스카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다. 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설립, 조선인력 공동교육, 기술 및 부품 이전, 미 해군 함정 정비 프로젝트 수주, 한국은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은 시장과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기로 한 공동조선 생태계 건설의 시작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미국제 군함 건조라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일 정도로 지금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한국이 가장 협력을 하고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조선업 분야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발주한 MRO 사업, 미국의 배를 구축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우리 하나가 땄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바로 이렇게 미국의 앞으로 항공모함 구축함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수리를 해주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마스가를 전담할 TF를 꾸렸고 한화오션은 50명의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 조선 인력 교육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3,000명 양성이 목표다. 성과는 이미 시작됐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수주했다. 한국조선사가 미국 국방선단의 핵심 유지보수에 참여한 첫 사례였다. 산업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공식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했고 민관 공동 TF와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이는 당이 수주 확보를 넘어 한국조선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조선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마스가는 한국조선업이 더 이상 중국과의 싸움에만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글로벌 전략의 키를 쥐고 다시 돛을 올렸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 통해서 시장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지속되는 이벤트와 변동성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이 전반적으로 다소 위축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이벤트 앞두고 좀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뭐 정신 없었죠. 네.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이것으로 인해서 뭐 미국 증시, 우리 증시 급등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바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부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세론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바로 전 세계 IT 업계가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뭐 상당히 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2,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53% 이상 급증하면서 459억 달러 그리고 또 주당 순이익도 48% 급증하면서 1.01달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00원을 팔아서 뭐 80원, 90원도 나왔던 그런 흐름에서 과연 70원 이상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률 70% 이상을 보여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중국용 H20 수출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매출의 15%를 상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중국에서 야 그건 문제 있어 우리 수입 안 할래 네. 이러고 또 엔비디아도 뭐 삼성을 비롯해서 이 제품과 관련된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제품 생산 중지 이런 어떤 그 명령도 내려진 이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가이던스에서 반영을 해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미 지난번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러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비롯해서 AI 투자 계획이
긍정적으로는 발표가 이미 됐죠. 특히 뭐 MS를 비롯해서 구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3,200억 달러를 여전히 우리는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혜는 고스란히 뭐 바로 엔비디아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AMD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라면 가이던스도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비상장사 오픈 AI 역시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바로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 규모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워낙 기대감이 크고요. 항상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좀 출렁거림이 있다라는 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7만 원에서부터 6만 8천 원의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은 25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곧바로 뭐 삼성전자가 이 상승의 어떤 기류를 보여주고 뭐 7만 원대 중반, 8만 원을 향해서 가는 또는 뭐 하이닉스가 또 30만 원을 쉽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뭐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최소한 또 하방은 잡아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반등이라든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률 게임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지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시장 출렁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3%대 상승하긴 했지만 2월에는 한 8%가량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후장 키워드 통해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 및 종목별 선별 대응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조정이 나왔던 이 조선은 오늘 반등 흐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 삼성중공업 전략 챙겨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6%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확실히 주도주로 돌아왔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반면에 어제 강했던 로봇주들은 일제히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어떤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은 많지만 직접 매매에 임하는 어떤 자금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이 제한된 수급 속에서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2, 3일 올라갔던 것들은 쉰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들로 매기가 집중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것은 지금 3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뭐 내일 모레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8월 달에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4개월 만에 순매도 한 1조 3천억 정도 현재 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든든한 우방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대금도 뭐 중간중간에 뭐 한 10조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8조 원 내외 정도로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뭐 5조 원 이하의 이런 어떠한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200만 넘어가면은 두들겨 맞는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또 윗골이 달리는 이런 어떤 저항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3,100선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에서는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내일 엔비디아 또 금요일 날은 PC 물가지수 발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어떠한 변동성을 초래할 만한 이벤트들은 9월 18일 FOMC 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급등락을 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는 전략들 결국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또는 섹터 내에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도 뭐 수소 관련한 종목들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 윗골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격 매수 자제, 밀리면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들 챙겨주셨고요. 역시나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앞서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네. 이 상승 모멘텀이 좀 유효할지 같이 차트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여타 조선주들보다는 어제 다른 조선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뒤늦게 마스가에 동참하는 소위 미국의 MRO에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MOU도 체결을 하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PBR도 3배 정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역차별을 당했다.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기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합작으로 해서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와 관련되는 모멘텀이 또 하나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로 HD현대중공업도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시 얘도 5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듯이 48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고 50만 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일부 비중 축소라든가 추격 매수 자제, 오히려 50만 원을 안착해 주는 걸 확인하면서 공략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한 범함 퓨어셀과 더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런 잠수함 수주와 관련된 어떤 우선 협상단 대상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13%나 급등한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이 거래가 급증해주고 급등했다가 3, 4일, 1, 2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윗골이 달리는 이 모습들은 전형적으로 매도 압박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쫓아가셨던 분들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격 좁히는 과정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범함 퓨어셀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 퓨어셀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25,000원에서부터 6,000원 라인이 지지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재공략 시점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자율주행과 현대차 그룹의 로봇과 관련돼서는 현대오토해보라고 우리가 포트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15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이 초반 자리에서의 매수 그리고 17만 원을 오늘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16만 원 초반이라든가 이하 자리면은 단기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 이상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익 실현이라든가 한 템포 늦췄다가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같이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니까요. 전략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체리픽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업종들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조선주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진한 쪽들. 예를 들면은 뭐 하나오션을 오늘 여러분들이 10만 원 초반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또 공략해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2주 가까이 지금 가격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쪽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우리야 뭐 에코프로 BM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삼성 SDI, 나노 신소재 이러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인데 오히려 지금 좀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현대힘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HD 현대중공업과 또 삼성중공업은 단기간에 급등을 또 보여주니까 한 템포 늦추고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힘스 같은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조선 긍정적으로 전망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한 종목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셀 쪽의 대표적인 종목, 네. 또 ESS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규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OLED 쪽들이 부각되고 있죠. 애플의 공급 이러한 얘기,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좀 간과했었는데 특히 이제 ESS 사업부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영업이익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공급을 하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이 결국은 보수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3조 5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2차 전지 쪽으로만 우리가 워낙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고 2차 전지 실적이 개선되려면은 뭐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면 4분기 정도부터 삼성 SDI는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또 흑자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증자 이슈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요 16만 원에서부터 18만 원을 올라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18만 원에 대한 이 지지와 그리고 23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날 23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에서 한 2주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인데요. 이 흐름들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바로 직전에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요 20만 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뭐 단기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아니냐. 이렇게 거래가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의 가격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 23만 원, 4만 원이 이제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줄 경우에는 28만 원을 여러분들께 1차 목표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요 삼성 SDI 현재 2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체리픽 종목은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OLED, 모멘텀도 같이 받아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도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들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22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8만 원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부분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